네, 외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다양한 기업들의 소식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이번엔 테슬라 이야기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테슬라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간접적으로도 큰 힘이 되고 있는 지원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크 인베스트 펀드로 유명한 바로 캐시우드의 이야기인데요. 이 캐시우드는 테슬라의 큰 힘이 되는 사람인데 최근에 주식을 팔았다라는 뉴스가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켓워치에 실린 기사입니다. 캐시우드 ETF의 테슬라 주식을 2,500만 달러 이상 판매했다는 소식입니다. 캐시우드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경영자이자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데요. 테슬라 주식 2,500만 달러 이상, 우리 돈 약 337억 원어치를 매각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혁신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던 2020년대 이후부터 가장 주목받고 있었던 월가의 스타 중에 한 명, 바로 이 캐시우드입니다. 캐시우드를 약간 한국말로 바꿔서 돈나무라고 불려서 한국에서는 돈나무 언니, 돈나무 사장님이라고도 불렸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혁신 기업으로 테슬라를 손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의 혁신성은 굉장히 눈에 띄는 것이며 향후 주가가 무척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테슬라 신봉론자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사실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다가 이 2022년 이후로 계속 혁신 기업들과 이러한 버블들이 꺼지면서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만큼 이 캐시우드의 행보 자체가 월가의 관심은 많이 받고 있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인 상황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캐시우드는 어쨌든 이 테슬라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를 상당량 처분하면서 시장에선 조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리밸런싱 차원에서 조정을 했다라는 것이 이 캐시우드의 정확한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분량이 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건데요. 아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아크 K라고 불리는 티커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테슬라 주식을 88,531개 주를 매각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게 261달러로 마감을 했었던 테슬라의 가격 기준으로는 약 2,300만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아크에서는 여러 가지 펀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TF 상품 중에 차세대 인터넷 ETF라는 것이 아크 W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테슬라 주식을 7,185주, 그리고 아크의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틱스 ETF가 아크 Q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도 1,883주가 팔렸다라는 것이 같이 공시가 됐습니다. 각 ETF에서 이 테슬라의 주식들이 생각보다 많이 매도가 되면서 가매도를 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게 바로 투자자들의 우려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ETF 비중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아크 이노베이션 ETF 같은 경우에도요, 테슬라의 비중은 무려 11.3%로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캐시우드는 테슬라가 이러한 혁신 주도를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테슬라의 주식은 계속해서 크게 가져갈 것이다 라는 것이 입장이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좀 부진한 경우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크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발표했었던 3분기 인도량과 생산량은 시장의 전망치보다 좀 부합하지 못하면서 우려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가 올해 180만 대라는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테슬라가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지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점점 매각해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자, AI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 하는데요. 생성형 AI 기술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기한 기능들, 굉장히 똑똑한 기능들에 관심이 많았다면 최근의 이슈들은요, 바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이 생성형 AI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가드레일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엔트로픽 이야기인데요. 현재 그런 과정들이 생각보단 쉽지 않다라는 것 같습니다.
네, 파이낸셜 타임즈에 실린 기사입니다. AI 시스템에 부서진 가드레일로 인해서 새로운 안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성처럼 인공지능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인공지능 기업들이 AI 헌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AI 헌법 제정에 관련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헌법이라 하면은 성문법 중에서도 상문법, 이제 상위법 중에도 최고법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에는 이 헌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진행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가이드라인 법안이자 기초적인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I, 즉 인공지능들이 따라야 되는 헌법적 규정들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AI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구글, 엔트로픽과 같은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 관계 기업들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보도입니다. 앞서 언급을 했던 테슬라를 만들었던 이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AI 기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AI 기술이 너무 발전할 경우에 인간의 지배를 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키우고 있었다라면서 규제를 먼저 만든 다음에 AI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가운데 구글과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AI 헌법, 이 AI 인공지능 로봇들이 따라야 될 헌법을 만들고 있다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새롭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원들이 만든 이제 자사 챗봇 스페로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규칙을 정해서 하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서 유용하고 정확하며 무해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재천명을 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의 대항마라고 불리는 기업이 바로 엔트로픽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5월부터 회사 경영진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AI 헌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헌법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 그리고 다른 AI 기술들도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겠다라는 것이 계획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할 의무는 없고요. 이 AI 헌법이라는 것이 모든 기업들이 따라야 되는 공통적인 규범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역효과들이 계속해서 부각될 경우에 여러 기업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이러한 AI 헌법, AI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감, 필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갈 거라는 점. 이 뉴스는 앞으로도 집중될 것이며 아마 AI 기술에서의 핵심 아젠다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기업들이 AI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AI 헌법의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은 어느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또 전기차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리비안 이야기입니다. 주가가 20% 넘게 빠지면서 시장에선 그 이유에 대해서 관심이 표명되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자금 조달 비용을 늘리고 있는 상황, 리비안에게 위기감이 엿보이고 있지 않냐라는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리비안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커질 것 같네요. 네,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배런스에 실린 기사입니다. 이중 악재의 리비안주 하락. 괜찮을까?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은 지난 3월에 이어서 올해에만 두 번째 자금 조달 추진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한때 국내에선 아마존 전기차라는 애칭이 붙기도 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리비안인데요. 이어지는 자금 조달 계획이면 주가 변동성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기업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을 비롯해서 니콜라 같은 기업도 있고요. 루시드라는 기업도 있는데 그나마 그중에서는 리비안이 가장 좀 유사하고 그리고 성과를 좀 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기업이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 만든 픽업 트럭류 SUV에 집중하는 브랜드입니다. 테슬라는 모델 3를 비롯해서 세단과 중대형 SUV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가지고 있지 못했던
새로운 세그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리비안의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과 같은 180만 대에 달하는 연간 판매량을 계획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적자 구조도 굉장히 오래됐었고 엄청나게 버틴 끝에 지금의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비안 또 아직 그러한 죽음의 궤곡을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데스밸리를 언제쯤 올 것이며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2조 원대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라는 발표가 공시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시장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돈을 조금 더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된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리비안이 안 그래도 좋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만큼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저녁에 15억 달러, 이게 2조 원 정도 되는데요. 규모의 전환사채를 2030년 만기로 발행한다는 계획이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이 의도가 무엇인지 어떤 자금의 용도를 가지고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리비안이 매출 구조가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금 그리고 이러한 운영자금이 많이 필요한 것이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 및 등가물 보유액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91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게 지난 2분기 말에 102억 달러보다 무려 11억 달러 정도 줄어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현금의 여유가 있어야지 이러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고요. 유동성이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리비안이 계속해서 이 현금 유동성이 경색된다라는 측면이 부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뉴스가 나온 바람에 리비안의 주가는 전날보다 22.88%나 급락한 1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 리비안이 상장했었던 2021년 상황을 놓고 보면 18달러라는 가격이 굉장히 낮은 숫자입니다. 상장 직후에 100달러가 훌쩍 넘었던 가격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그 가격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 토막에서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리비안이 현재 위기 상황을 잘 넘긴다면요, 제2의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만큼의 성과를 낼 것이다 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아마존과의 제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준비됐던 것들보다는 많이 조금 적게 축소가 되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리비안이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가느냐가 이 전기차 시장에 파이를 키우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픽미업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 국내외 기사 살펴보았습니다.